네, 아시다시피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오전 대국민 담화를 통해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사과를 했습니다. 이 담화에 대해서 오늘 이진곤 경희대 교훈교수 그리고 황태순 위즈덤센터 수석연구위원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황 의원님, 오늘 담화 예고된 담화였는데 딱 보시고 저는 처음 느낌이 어땠습니까? 무섭다. 무섭다? 누가요? 아니, 박근혜 대통령이 무섭다는 것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이 24분 동안 네. 좀 무서우리만큼 네. 단호한 어조로 네. 그야말로 보면 사과, 국가 대통령으로서 네. 보면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해서 사과하고 또 보면은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데 대해서 네. 최종 책임은 대통령이 저에게 있다 했습니다만 처음부터 끝까지 보면은 깜짝 놀랐어요. 뭐 해수부 해체라든가 네. 그다음에 안행부, 네. 안행부의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대폭 축소라든가 해수부 문제, 관피한 문제, 가다가 마지막에 형법 문제, 특별법 제정 문제, 네. 그리고 제일 마지막 가서 보면은 이른바 우리 세월호 영웅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그 5살, 그 지연 양에게 옷을 갖다가 자기 조끼를 벗겨주고 7살 그 귀역군부터 시작해서 마지막에 얼마 전에 보면 손에 무전기를 쥐고 발견됐던 그 사무장까지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갖다가 호명하면서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도 그 이를 악물고 24분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그 박근혜 대통령을 보서 이분이 진짜 국가 개조에 대해서 진짜 뭐랄까 목숨 건다는 얘기 있죠. 네. 이 국가 개조와 간피와의 전쟁에 목숨을 걸었구나. 네. 그런 무서움을 갖다 그렇군요. 느꼈습니다. 교수님도 언론에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오래 계셨는데 담화 내용이 좀 예상했던 내용입니까? 어떻습니까? 아마 해경 해체한다든지 또 해양수산부 또 안전행정부 여기 사실상 해체에 가까운 그런 조치를 냈는데 이건 아마 대개들 그 예상을 못했을 겁니다.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예상을 못했는데 예상을 못했다는 그 측면에서도 또 그게 이해가 되는 부분이 네. 사실은 그렇게 각오를 밝힌 것, 네. 단호함을 보인 것 이건 이제 좋았는데 아직도 지금 사태 수습 과정에서 네. 이렇게 해체까지를 이야기하는 것은 오히려 저 같으면 해경이라든지 또 안전행정부라든지 해양수산부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책임져야 될 부처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인 조치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알고 기다려 주십시오. 이렇게 차라리 했던 낫지 않았을까. 물론 이게 있어요. 하라 해서 또 해놓으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또 이렇게 하라 해서 해놓으면 또 아니라고 그러고 네. 저 당나귀 팔러 가는 부자같이 말이지. 네. 타도 안 되고 안 타도 안 되고 뭐 이런 식으로 자꾸 이제 사실 그렇게 말하는 것도 문제인데 하여튼 사태 수습 중에는 해경에 너무 이제 심각한 충격을 줘서 그 유족들이 오히려 걱정하는 이런 상황이 이제 빚었는데 물론 단호함을 보인 것은 좋았고 또 하나는 사실은 말이죠. 4월 17일 대통령이 내려가서 눈물을 안 보인 이유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근혜 대통령에서 최고의 책임자가 네. 그렇게 감정의 동요를 만약에 보인다면 네. 다른 사람들이 불안해할 것 같아서 오히려 참지 않았을까. 아하. 그랬는데 자꾸 그걸 가지고 왜 안 울었냐 자꾸 이러니까 그런데 오늘은 아마 누구든지 양대홍 씨라든지 박지영 씨라든지 이런 사람 이야기하면 눈물이 누구나 저절로 나오면 되겠죠. 예. 눈물이라는 게 예. 뭐 억지로 그래서 말이죠. 뭐 연예인도 아니고 탤런트도 아니고 그런데 배우도 아니고 네. 자꾸 그걸 네. 우리가 말이죠. 특히 이제 야당 분들은 물론 이제 공격을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책임은 당연히 대통령이 최종적 책임이 있는 건 맞는데 그거 공격할 걸 가지고 하는 게 좋은데 왜 안 오냐 이런 식으로 자꾸 공격하면 그러면 박 대통령이 인간적으로 굉장히 메말랐다 이렇게 말하는 네. 안 되거든요. 최고의 책임자는 아마 박근혜 대통령 저희들 세대만 해도 최고 책임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정신을 놓지 말고 의연해야 된다 이렇게 네. 배웠단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오늘 담화 내용을 하나씩 큰 주제별로 저희들이 5개로 나눠봤습니다. 사과, 책임, 눈물 그리고 이번이 사실상 가장 큰 내용입니다. 이 안에 굉장히 많은 것이 들어있는 정부 조직 개편안 여기에는 해경, 해수부, 안행부 다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관 유착 이른바 관피아 그 관행을 척결하겠다 뭐 이런 큰 그룹으로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진상위원회를 설치하고 특검 이야기도 얘기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끝으로 상징적입니다만은 국민 안전의 날로 지정했다 이렇게 5가지가 있는데 하나씩 저희들이 짚어보면서 어떤 내용이 있었고 어떤 부분은 평가해 줄만 하고 어떤 부분은 조금 아쉽다 이런 이야기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첫째 사과
책임, 눈물 뭐 이런 이야기인데 사과는 뭐 충분히 된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 그 어떻습니까? 박근혜 대통령 사과, 박근혜 대통령이 당초 보면은 4월 16일 날 사퇴 나고, 네. 4월 17일 날 바로 이제 진도 가지 않았어요? 네. 그 다음에 네. 4월 29일 날 보면은 그 당시 국무회에서 간접 사과를 했죠. 네. 간접 사과에다 또 야당에서 또 언론에서 얼마나 문매를 갖다 때렸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5월 2일 날 종교계 지도자들을 만난 가운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박근혜 대통령이 뭔가 구체적인 대안을 갖고 국민들께 사과하겠습니다. 그랬어요. 아하. 기억나시죠? 네. 그 5월 2일 날 이야기가 네. 오늘에서야 이루어진, 네. 즉 17일 만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오늘 네. 2번, 3번, 4번, 5번 이런 대안을 갖고 박근혜 대통령이 사과한 거예요. 네. 그러면 오늘 사과한 그 발언을 예. 한번 들어보고 예, 한번 그렇죠. 이야기할까요? 예. 네. 대통령이 뭐라고 했는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겪으신 고통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이번 사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최종 책임은 대통령인 저에게 있습니다. 마지막까지 승객들의 탈출을 돕다 생을 마감한 고 박지영, 김기호, 정한선님과 양대홍 사무장님, 민간 잠수사 고 이강우님의 모습에서 대한민국의 희망을 봅니다. 저는 이런 분들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진정한 영웅이라고 생각합니다. 교수님, 예. 야당에서 논평을 내기를 사고는 짧고 눈물만 길었다 뭐 이렇게 논평을 내놨습니다. 이 사과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요, 야당에서도 이런 문제들은 진지하게 대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게 말장난도 아니고 말이죠.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그렇게 하는 거는 오히려 야당의 그 논평을 스스로 이 무게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품격 있는 비판, 해야 되고, 사과. 앞으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앞으로도 박 대통령 기회 있을 때마다 사과할 겁니다. 그 사과를 안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4월 17일 날 현장에 가서 그것도 또 바닥까지 간 거 그것도 말하자면 마음으로부터의 사과인데 구체적으로 제가 죄송합니다 이 말을 안 했다고 자꾸 사과 이거는 아니 희생자들 그 가족들이야 네. 뭘 해줘도 저기 마음에 그렇죠. 그런데 야당이 같이 정치에 대해서 같이 책임을 한 축이 되어 있는 야당이 자꾸 이런 식으로 몰아와서 분란을 정오를 자꾸 부추기고 분노를 부추기고 이건 정당으로서는 참 도리가 아니다. 여야를 떠나서 대통령은 일국의 대통령인데 대통령이 흘린 눈물을 가지고 사과는 짧고 눈물은 길다. 무슨 레토릭을 하는 게 그러니까 우리 이진공 교수님 말씀대로 보면 언제부턴가 야당들이 말장난하는 거죠. 레토릭이라고 하잖아요. 네. 말장난하는데 재미를 붙이는데 그러면 안 돼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 유권자들의 수준은 대단히 높습니다. 네. 말장난을 하는 것인지 말꼬리를 무는 것인지 네. 다 압니다. 그리고 그런 측면에서 저는 사실 청와대 참모들에게도 한 가지 아쉬움을 가지고 얘기하고 싶은 것이 뭐냐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도 이런 경우에 지금 34일이 지났습니다마는 유가족도 만나고 유가족 대표도 만나고 했습니다마는 야당 지도자들하고 만난 적이 없잖아요. 아하. 이럴 때 정말로 맨날 사과하라. 사과에 목이 말라 있는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를 청와대로 초치하는 겁니다. 네.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가? 예. 박영선 원내대표 이번에 새로 되셨잖아요. 네. 미국 같으면 미국 대통령 언제든지 아침에 커피 타임이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얘기해서 전 정말 아마 우리 이중훈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정말 네. 얘기하고 싶은 게 안철수, 김한길 두 대표에게 네. 뭐 정답을 한번 써갖고 와봐라. 어떻게 하면 되겠는가. 네. 근데 그대로 읽어주구만. 네. 라고 얘기를 해줬으면 좋겠어요. 네. 무슨 이야기라도 아까 이 교수님 말씀대로 무슨 얘기라도 트집을 잡습니다. 그래서야 국민들이 얼마나 이건 야당이 정말 그야말로 비판을 위한 비판, 비난을 위한 비난에 그치고 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오히려 국민들이 더 야당을 따게 볼 가능성도 있다. 황 의원님 말씀에 하나 더 보탤게요. 사실은 그건 좋은 말씀이에요. 야당 지도자들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제야에 있는 또 야권의 원로라는 분들, 네. 이 종교 지도자 만나듯이 대통령이 못 만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이 참에 그분들 다 한 번씩 만나보시는 것도 좋은 일이죠. 알겠습니다. 야당이라면 이번에 어떤 대안을 내놓았을지를 한번 염두에 두면서 이번에 대통령 담화에 담긴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야당이 이보다
강넓은 대안을 내놓을 수 있을지도 의심스러울 정도로 정말 초강수였습니다. 우선 해경 해체. 당장 박광원 대변인, 예. 새정치민주연합 박광원 대변인 이것도 시비 걸잖아요. 뭐라고 그러니까 했습니까? 모든 책임을 갖다가 왜 해경에게 떠넘기느냐. 네. 그러면 지금 지난 34일 동안 초동부터 초동 네. 단계부터 시작해서 구조부터 심지어는 거기 보면은 이준석 선장을 갖다가 어떤 형사 집에 재웠던 거. 또 보면은 이른바 선원들을 갖다 한 모텔에 모아서 재웠던 네. 거. 정보수사국장이 알고 봤더니 네. 구 세모. 네, 네. 세모에 나중에 유병헌, 저에게 면학의 기회를 주신 유병헌 회장님께 네. 감사드립니다. 네. 썼던 분이 수사와 정보를 총괄 책임졌던 네. 이런 사태. 거기다 대한선급, 선급, 그다음에 뭡니까 해운조합 모든 것이 얽혀 있고 네. 지금 날이 갈수록 해경에 대해서 국민들이 정말 이래 되는 것인가 이런데 네. 그러면 여기에서 그런 조직을 갖다가 한번 그걸 아예 없애겠다는 것도 아니죠. 없애는 대신에 보면은 네. 그런 부분들 앞으로 생길 국가안전처에도 넘기고 네. 또 다른 부서는 어디로 넘기겠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또 반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네. 이런 부분에서 좀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요.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정부 조직 개편안의 핵심은 안행부 대폭 축소, 해수부 대폭 축소, 해경 네. 해체. 해체 아닙니까? 네. 이거 하려면 입법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아하. 입법 과정은 어디서 거칩니까? 바로 국회에서 국회에서 거칩니다. 하는 거죠. 그러면요, 제가 장담을 합니다. 이거는 이 시청자 여러분께서 꼭 염두에 두시고 기록해 두시면 됩니다. 역대 정권과 정권이 바뀔 때마다 정부 조직 개편하면 국회는 로비의 온갖 정부 관료들의 로비의 대상이 됩니다. 아하, 국회가. 그럼요. 그래. 국회의원들한테 와서 야당 국회의원 특히 예. 야당 국회의원 야당한테. 그러니까 여당이 고치겠다고 나섰으니까. 고치겠다고 나섰으니까 여당이 네. 고치겠다고 나서면 야당 상임위원회 와서 네. 로비를 갖다 어마어마하게 합니다. 야, 우리는 살려달라. 우리는 살려달라. 우리 조직은 살려달라. 그래서 보면 결국 보면 역대 모든 정부에서 대통령 당선인의 구상대로 정부 조직이 개편된 적이 없어요. 아, 서로 과타하고 협상하고. 협상하고 뒤에 네. 평상시에 보면 또 그 또한 네. 정관유착입니다. 이번에 정부 조직 개편안 마련 대통령 이렇게 보면 그야말로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대한민국을 나눠야 된다는 네. 그래서 우리가 국가 개조의 단계에 들었었음에도 불구하고 네. 아마 네. 이루어 짐작컨대 네. 해경, 안행부, 해수부 지금부터 이른바 국가장급 이상 관료들은 다 뛸 겁니다. 아하. 해당 의원들 붙들고 어마어마하게 로비할 거예요. 제발 시민단체들 이런 부분 좀 감시해 주세요. 네. 제 언론도 다음에 정부조직법 개편 회의록 이런 것들을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나중에 입수를 해서 낱낱이 그렇죠. 실명으로 실명으로 공개하겠습니다. 공개하셔야 됩니다. 왜 이 사람은 이렇게 법을 훼손했나? 그리고 이런 거 법 보세요. 의지를 훼손했나? 평상시에 그 사람들이 평상시에 어떤 얘기를 했고 막상 이것이 정부 조직을 개편하려 하는데 갑자기 태도가 왜 바뀌었나 네. 이런 것을 갖다 분석을 해보면 어디에 로비에 초점이 있었는지 바로 눈에 들어갑니다. 알겠습니다. 뭐 교수님 예. 이번에 조직 개편 이런 것들에 대해서 또 안행부 뭐 해수부 해체 어떻습니까? 저는 정말 폭탄적인 발언이고 정말 획기적인 그런 이를테면 이게 정부입니다. 국민의 원해서 네. 예, 또 그 실종자 가족하고 또 희생자 유가족분들이 또 아마 질타가 있어서 네. 더더구나 또 특히 야당들이 질타가 있어서 지금 바로 그것을 이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네. 전면적으로 수용한 것 아닙니까? 네. 근데 이렇게 전면적으로 수용할 수 있었던 그것도 용기예요. 네. 근데 다만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은 이것을 그렇게 할 마음의 각오를 가지고 다만 이번에는 수습이 제대로 될 때까지 좀 참으셨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이 있는데 문제는요. 지금 황 의원님 정확한 지적을 하셨어요. 뭐냐면 대통령 임기가 이제 3년 9개월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렇죠. 그 2년차 지나고 나면 3년차에 들어가면 이미 힘이 없어집니다. 네. 그 특히 이번에 같은 이런 엄청난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대통령이 아마 리더십을 제대로 회복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거예요. 이런 상황에서 정부 조직 개편? 아마 야당이 또 이제 어떻게 할지 모르죠. 그래서 정말 야당이 전폭적인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네. 지금 대통령이 말한 그 정부 조직 개편이 네. 제대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울 겁니다. 네. 그럼 제가 또 본질적인 질문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이 조직을 개편, 대통령 구상대로 조직이 재난안, 국가안전처 만들고 뭐 해수부 해체하고 해경 해체하고 하면 앞으로 세월호 참사 같은 것이 안 일어나겠습니까? 덜 일어나겠죠. 덜 일어납니까? 왜냐하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한번 그동안 적폐 한 30년 적폐를 한번 정리하고 나면 미국도 마찬가지인데 그와 같은 대형 참사가 20년 내지 30년 주기로 빚어진다는 네.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번 큰 사건 비극을
겪고 나면 모두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한번 적폐를 털거든요. 그러면 흔한 얘기로 약발이 한 10년은 갑니다. 그때 미국에서는 9.11 이후에 국토안보부인가요? 국토안보부를 갖다 만들었죠. 20개월에 국토안보부를 만들었고 네. 15개 기관에 흩어져 있던 정보 수집 능력을 DNI라고 네. 그래서 국가정보국을 만들어서 CIA, FBI 모든 15개 정보기관의 정보를 통합 조정하게 되어 있고요. 네. 그다음에 22개 부처에 흩어져 있던 이른바 대테러 업무를 갖다가 네. 국토안보부를 했는데 네. 지금 제가 왜 정부 조직 개편을 왜 자꾸만 이렇게 신경을 쓰냐 하니까 네. 잘 생각해 보세요. 박근혜 대통령이 처음 보면 사과했던 네. 처음 사과 아니죠. 작년 3월 4일 날 출범하자 한 열흘이 안 돼서 그 당시 화가 잔뜩 나서 아마 저 대국민 성명 낸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니까 정부 조직 개편은 야당이 발목 잡아서 이방이 못 만든다고 그래갖고 미래 창조 갖고 못 만든다 그래서 꼬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번에도 그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국민들이 진짜 이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네. 대통령 이것도 뭐 사실은 그런 부분에서 아쉬운 게 그거예요. 대통령도 이런 부분을 제가 그래서 야당 지도자나 야권의 네. 원로들까지도 모아서 좀 의견을 모으고 네. 설득하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돼요. 안 그러면은 대통령은 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으나 이것이 현실적으로 법제화되기는 쉽지 않은 것 또한 특히 국회 선진화법으로 180석의 의석이 없는 새누리당으로서는 사실상 원한대로 가기 쉽지 않다. 네, 집을 고치겠다는 건데 집도 중요하지만 집 고치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사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민관이 유착하는 공무원과 민간 기업이 유착해서 하는 그런 비리를 척결하겠다. 그랬습니다. 뭐 어떤 주요한 내용들이 있었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를테면 이 관료들이 네. 퇴직 후에 그 네. 유관 단체나 기관 또 그렇습니다. 이런 데로 가는 것을 뭐 3년, 2년을 뭐 현재 3년을 연인입니다. 근데요. 네. 저게 저는 가장 기본적인 문제가 뭐냐면 각 정부 각 부처마다 밑에 산하 단체가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 산하 기관이 있고 이렇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단체들이 또 인허가권이라든지 중요한 걸 갖고 있습니다. 아니면 사업권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익단체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에 바로 이 사람들이 또 이제 전직, 여기서 고위 관료를 하던 사람들이 또 거기 옮겨가죠. 그래서 만약에 해양수산부라면 제2해양수산부가 생기고 제3해양수산부가 생기고 이렇게 그 주변에 세력권이 이렇게 형성되거든. 아하. 그래서 저걸 민관유착 척결한다는 이 자체가 네. 바로 말하자면 그 특권을 가진 그런 산하단체라든지 산하기관을 계속 인정할 경우에는 뿌리 못 뽑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것도 말하자면 해양수산부를 놔도 그 밑에 혹시 민간에 위임할 필요가 있는 그런 업무가 있다면 네. 그것은 자유경쟁 체제를 하든지 해야지 아하. 그것을 특수한 집단 이런 걸 별도로 만들어서 거기서 이 관료 출신들이 거기 또 가서 옮겨가서 한다든지 이러면 이른바 관피야. 네. 그게 관피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구조 자체를 깨야지. 네. 예? 그걸 구조로 놔두고, 이를테면 새 그물을 놔두고, 새 그 한 마리씩 빼주면 그게 해결됩니까? 아니죠. 이 새 그물 자체를 걷어버려야지. 네. 예, 그런 측면에서 이번에 할 때는요, 네. 바로 그런 구조 자체를 메스를 대가지고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됩니다. 완전히 수술을 해야 된다. 이쪽 보니까 민간유착 관피아 말씀하셨는데 보니까 공직일 관련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런 내용을 담은 이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제출하겠다. 그리고 네. 대통령이 오늘 그 얘기했죠. 김영란법. 김영란법 예. 지금 국회에 올라가 있는 법 아닙니까? 사실 김영란법이 지금 현재 상당 기간 전에 올라가 있어도 지금까지 처리 안 된 이유가 어디 그 있습니까? 내용이 뭡니까? 무슨? 이른바 대가성이 없더라도 돈 받으면 처벌한다는 거예요. 간단하게 얘기하면. 무슨 이유든지 안 아니, 따지고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정말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공직자가 돈 받으면은 100만 원 이상. 뭐 얼마 이상 받으면 네. 처벌한다는 내용인데 그게 좀 통과한 데는 가장 큰 이유가 사실 공무원들한테 쏘곤쏘곤 가장 청탁을 많이 하는 집단이 정치인 집단입니다. 정치인들. 국회의원도 공무원에 포함되죠. 아니 그 공무원이지만 그때 정치인은 국회의원들은 공무원은 공무원이지만 네. 그것은 일반 부처 공무원들한테 맨날 부탁하는 입장에 있죠. 네. 그러니까 실제 보면 김영란법이 통과되었을 때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국회의원들이에요. 100만 원 이상만 받으면 뭐 아니, 무조건 자신들의 문제는 아니죠. 그러니까 자신들이 뭐 청탁을 할 수가 없게 되는 거죠. 청탁을 할 수 없게 된다. 뭐 이권 청탁이 됐든 무슨 청탁이 네. 됐든 네. 작은 청탁보다 큰 청탁 거죠. 그래서 네. 이번에 대통령도 김영란법을 꼭 통과시켜 주십사 하고 네. 당부를 했고 네. 보면은 그 민관 유착 척결 사실 여기 보다 근본적으로 사실 대통령이 큰 거대 담론을 내는 것이 바로 공직사회의 개방이에요. 아하. 현재는 이른바 행정고시, 네. 고시 내지는 또 7급, 네. 임용시험 등으로 한번 공무원 그 틀 속에 들어가면은 이른바 퇴직할 때까지는 물론 공무원으로서
관존 민비에 네. 마음껏 누리고 그다음에 퇴직하고는 진짜 연금 받을 거 다 받아가면서 앞서 우리 이 교수님 말씀하셨던 네. 산하기관으로 산하단체로 마지막에는 늙어 네. 죽을 때까지 민간까지 네. 가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그것을 네. 갖다 끊어야 된다. 그래서 예. 이른바 5급 공채와 이른바 민간형 개방을 50대 50대 50으로 하겠다. 야. 전국적으로는 사실 5급 공채 없애야 됩니다. 전국적으로는. 그렇죠. 네. 우리도 지금 사법시험 점점 없애고 로스쿨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외국 같은 경우 행시 없애야 된다. 당연하죠.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옛날 일본 제국주의의 잔재인 고등고시 고등고시라고 그 전에는 조선시대는 과거고. 과거고 네. 일제시대 때는 일제에 의해서 네. 고등문관시험 네. 고등문관시험 그 잔재가 남아있는 대한민국 없어져야 된다. 일본밖에 없어요. 전 세계 어느 나라 선진국에서 그런 식으로 보면은 폐쇄적으로 순혈주의적으로 공무원을 갖다가 이른바 충원하고 평생 늙어 죽을 때까지 보장해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공무원 조직 대폭 개편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교수님, 예. 진상조사위원회 이것하고 많은 시청자 국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특검, 그다음에 국정조사, 진상조사위원회 이게 뭐가 서로 다르냐 그렇게 물어보는데 뭐 어떻습니까? 이거는요,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특별 담화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네. 원하시는 것, 국민이 원하시고, 가족들이 원하고, 또 유가족들이 원하고, 예? 네. 또 정치권이 원하는 모든 것을 수용 다 한다는 거예요. 다 들어주겠다. 예, 다 하라는 대로 다 왜냐면, 하겠다. 그렇게 해야만이 이 사태를 수습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네. 모든 걸 다 네. 내놓고 같이 논의하고 토론하고 하자는 이야기거든요. 네. 근데 그것은 뭐 적극적인 자세는 좋은데, 이것이 오만 개 뒤엉겨가지고 나중에 어떤 네. 실효성은 없고 논란만 있는, 예?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는 있고 눈물은 네. 그런 게 안 되도록 조심해야 되고, 제가 또 특히 하나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요. 이런 진상조사위원회도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유족들이나 또 실종자 가족분들이나 또 유족분들, 이런 분들은 또 무슨 문제가 있냐면, 사실 사후 수습에 유족 대책, 아하. 생계 대책, 네. 또 이런 문제가 있거든요. 현실적인 문제가 있거든요. 네. 이런 데 대해서도 종합적인 어떤 정말 대책 기구를 하나 만들어서 그분들하고 실질적으로 논의를 해야 됩니다. 네. 이게 공개적으로 논의하면 그분들이 할 수 있는 말도 못 할 말도 있거든. 아하. 그래서 이분들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그런 통로를 만드는 거 그것도 중요하다고. 그 피해자 보상 부분도 아니, 조금 언급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국가가 선보상하고 네. 그다음에 후에 보면 부상권을- 유병원 등에게 네. 구상권을 청구하는 특별법 제정을 갖다가 검토하겠다. 아마 상풍 사건의 보상이 뭐 엊그제 이루어졌다면서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래서 지금까지 질질 네. 몇십 년씩 끄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래서 정부가 먼저 선 조치하고 네. 나중에 정부가 그 거대 기업, 네. 악덕 기업들로부터 받아내겠다. 네. 특별히 입법하겠다는 거. 두 번째 특검은 뭐냐니까 이 얘기예요. 청해진 의원이 이 세모가 97년에 망했는데 3천억 빚 네. 부돌내고 99년에 일어서서 금세 한 8, 9년 만에 컸잖아요. 네. 그럼 그 가운데 이번 민관 유착에 뭐가 있다, 흑막이 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사실은 보면 김대중 정부에서 노무현 정부 때까지입니다. 그 얘기가. 그래서 자칫 이것을 정부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가능성이 있으니까 특검을 하든지 아니면은 정확한 표현대로면 민간과 여야가 함께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설치하자. 이 얘기예요. 국정조사하고는 조금 다르죠. 다른 거죠. 이 네. 진상조사위원회는 이른바 청해진 의원이 어떻게 99년에, 네. 97년에 3천억 빚을 내고 부도를 내고 망했던 회사가 99년에 이름만 청해진 회원으로 바꿔서 2007년 말에 네. 이른바 그 법정 관리에서 졸업할 수 있었는지 네. 그 7, 8년, 8, 9년 동안 어떤 일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네. 그것을 진상조사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네. 마침 그 시절이 지금 야당이 집권하던 시절이니까 오해받을까 여야 민간 이 합동으로 참여하는 진상조사위원회를 하든지 아니면은 특검을 하자 이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러고요. 네. 그러니까 가족들한테 정말 속에 있는 말을 들을 수 있는 네. 그런 통로를 만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하. 그분들이 지금 그냥 대책을 세워주겠다, 네. 보상을 하겠다 이것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그분들이 진실로 바라는 게 뭔지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위원회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끝으로 국가 안전의 날을 지정하겠다. 이것은 아마 뭐 잊지 않겠다라고 하는 좀 상징적인 그 의사표시가 아닌가 지난번 싶습니다. 17명 유족 대표들하고 만났을 네. 때 유족 대표들이 요구했던 게 추모비 세워주십시오. 아하. 또 보면 사실은 4월 16일 세월호는 그야말로 네. 세월호 이전과 세월호 이후로 대한민국을 나눌 수 있듯이 네. 그날은 우리가 한번 기려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국민 안전의 날 4.16으로 네. 지정하겠다 하는 것을 제안하겠다고 그랬죠. 본인이. 제안하니까 그것을 갖다 제안하고 하는 것은 받아들일 국회에서 할 몫이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